어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 이번 시간에도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글자들 해서 좀 사용이 좀 할 때 주의를 요하는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까지 이제 순할 순자까지 말씀을 드렸죠. 순할 순자는 말하자면 다시 한번 풀어주면 순할 순자는 내천자의 목항자다. 그것은 이것을 순할 순자인데 내천자 즉 냇가에서 내 목을 누르고 물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참 순종해야 되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목숨까지도 참 순종함에 의해서 버려야 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글자 아니겠어요? 참 어찌 보면 무서운 글자죠. 목을 갖다 물속에다 집어넣어도 참 순종해야 되는 그만큼 순하고 순박했다는데 과연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하여간 그래도 이 글자가 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명에 사용하면 좀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린 영화영자는 우리가 이제 이 한문은 이제 자원이라는 것은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압니다. 자, 보세요. 불꽃이 두 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광범위한 넓은 지역에 우리 집에 가두어둔 나무 위에 이제 말하자면 이 불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있으니 얼마나 말하자면 내 집을 태운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태워서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뭔가 자신의 자랑거리겠죠. 영화롭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줬을 때 호화롭다든가, 남에게 보여줬을 때 남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듣기 위한 것이 이제 말하는 그 영화로움이 품고 있는 글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집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내 가축들과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영화영자의 요 집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이 나무는 뭐예요? 내 집을 태워서라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내 집에 나무를 태워서라도 남에게 우리가 넉넉하고 참 호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자멸의 길에 빠진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어떤 재앙이 따른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겨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이렇게 알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글자마다가 품고 있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화 영자도 우리가 이름에 사용할 때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명에는 좀 적합지 않은 글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발음상 영자의 한문을 들여다보면 많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영자를 사용할 때에는 뭔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집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서 불을 태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집 안에 나무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짐승들도 있고, 집 가짜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 돼지거든요. 돼지. 집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재물, 무엇이 그 집 안에 둘 것이냐? 집가자를 보면은요, 예, 요게 돼지 시자예요. 예. 집안에 먹거리가 풍부한, 예.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 참, 남들 좀 고기 못 먹을 때 우리는 돼지 키우고 있으니까, 가축을 키우고 있으니까, 뭐 꼭 돼지만이 아니라도 뭐 염소도 좋겠고, 소도 좋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구성은 무언가가 돈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집안에 있어야지. 영화행자와 같이 이 나무를 짊어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불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불이 하나도 아니고 불을 뭐 2개씩이나 있잖아요. 하나, 2개. 그러니까 이 얼마나 광범위한 자랑하기 위해서 내 집안의 것들을 다 태워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영화 영자를 쓸 때에는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글자만으로 보면은 글자만으로만 본다면은 좋죠. 남 보기에도 좋고. 그러나 그것을 한번 속뜻을 한번 파자를 해서 왜 이 글자가 생겼느냐? 글자가 생길 때 어떤 모양을 보고 어떤 것을 지시하는 지사문자가 있고, 예, 형성문자가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글에 발음하는 것이나 글자의 모양을 보면 그 글이 생겨난 최초의 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시를. 글자에는 시가 있습니다. 글자에는 시. 글에는 뭐가 있다? 글에 시가 있다. 시. 예. 그러면 이제 아름답다 할 때 우리가 미를 자를 쓰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한번 또 설명을 해보자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한 아름, 두 아름 하잖아요. 이 아름다움, 내가 뭔가 보듬어주고 싶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보듬어주고 싶다. 내 두 팔 벌려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은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 아름다울 미자의 미자는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자, 보세요. 아름다울 미자라는 것은 내가 참 좋아서 품어주고 싶은데 왜 품어줘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것이 염소양자입니다. 염소양, 소양자라고 하겠죠. 그런데 아름다울 미자를 보면은 앞뒤로 염소가 앞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염소가 한 마리, 이렇게 봐도 염소 한 마리죠.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앞으로 봐도, 자, 다시 한번 써보죠. 자, 요 앞으로 봐도 한 마리, 요 한 마리죠. 한 마리. 또 요렇게 뒤집어 봐도 한 마리, 한 마리.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염소가 아름다운 것은 이리 뜯어봐도 한 마리가 있고, 이리 뜯어봐도 한 마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끼뱀 염소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큰 염소라고 해도 좋고, 남들이 볼 때는 개수로서는 하나이지만 내가 볼 때는 2개라는 거죠. 앞으로 봐도 한 마리, 옆으로 봐도 한 마리, 위에서 봐도 한 마리, 또 밑에서 봐도 한 마리가 더 있는, 그러니까 2마리로 보이고 2마리인 것이기 때문에 내 목에 들어올 고기의 양이 어때요? 많은 거죠. 그러니 내가 저 상대의 어떤 그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보인다 이겁니다. 뭐 내가 엉뚱한 얘기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미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자를 쓰면은, 요리도 염소양자, 요리 염소. 그러니까 위에서 봐도 한 마리, 밑에서 봐도 한 마리,
옆에서 봐도 한 마리, 위에서 봐도 한 마리. 이러니까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내가 아름답게 품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밑자가 지니고 있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이요, 욕심. 예? 실상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 의해서 참 어떤 감성적 어떤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물건을 놓고 볼 때에 남보다 2배의 가치가 있어서 아름답다는 것은 뭐예요? 내 그 재물이 돈의 가치가 2배가 되고 내 목에 넘어갈 음식이 2그릇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 아름다운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리 봐도 한 마리 저리 봐도 한 마리니까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이제 좀 성격은 유순하고 명랑하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허세와 허영이 어떤 뜻이 있어서 미자를 쓰면은 조금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술옥자가 있죠. 왕자, 이게 이제 왕자죠. 이 왕자, 왕자 옆에 점을 하나 딱 찍어놨는데, 이게 구술옥자가 아주 귀한 보배죠. 예. 그러나 어떤 보배냐? 왕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눈물. 왕의 눈물입니다. 로마가 불탈 때에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 눈물단지 좀 가져와라 해서 지가 흐르는 눈물을 갖다 이게 탁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2000년 전, 3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왕은 제사 지내는 신관이었습니다. 신관. 말하자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그 종족의 말하자면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통치자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어떤 그 나라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재앙이 있을 때에는 왕이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나가서 이제 그 뭐 참 눈물을 흘리면서 참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왕의 입장에서는 고독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고독하다. 네, 고독하다. 자신을 과시하고 남들과 융화하기가 어렵고 고독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글의 마다마다의 어떤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귀할 기자인데 이것이 이제 글자의 이것이 이제 소슬앙자 플러스 재물 조각패입니다. 소슬앙자에 이게 조각패자예요. 조각패 소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예전에는 이 조개 껍데기로 해서 화폐를 통일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했는가는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패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뜻합니다. 재물, 재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게 어떻게 솟아났다. 그러니 솟아난 재화 중에서도 뭔가 특출난 어떤 재물이 있다. 이것이 이제 귀한 거죠. 그 물건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돈의 가치에서 남들은 뭐 100원, 200원 얘기할 때 나는 뭐 10,000원, 20,000원의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화 자체가 귀한 거죠. 그 재화가 그 사람의 재력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많아서 좋아서 귀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각자 사람들의 뜻이고 희망이지만 실상은 제 운이 따르지 않고 자손들에게도 좀 불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 남 앞에 나서서 귀한 인물이 되면 그 인물이 실상 귀한 인물이 되면은 자신도 좋고 자손도 좋지만 자기가 어느 물질을 가지고 귀한 자가 된다면 그 물질이 그냥 있어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운이 따르지도 않고 또 자손에게도 불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요 종합 귀할 귀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성명의 사용은 불리한 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3개의 계절과 천수의 나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착각들하고 삽니다. 아니면 이제 무엇을 착각하느냐? 사람들 누구나 다 자연 속에서 왔다 자연에 살다가 자연과 더불어 가는 것인데, 뭐 참 어찌 보면은 그 자연에서의 삶을 망각한 사람들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지 재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돈이 많든 건 상관없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또 잠자리에 들어서 또 밤에 쉬어서 다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클이 자연의 사이클과 똑같거든요. 봄의 계절이면 봄에 할 일하고 여름이면 여름의 계절에 일을 하고 가을이 되면 가을의 계절에 일을 하고 겨울이 되면 겨울에 일을 해서 또 다시 봄의 계절을 맞아서 다시 1년의 순환의 계절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원중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산 밑자락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사시사철 그 산에 오를 때에 말하자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다르죠. 어느 날인가는 이제 제가 이제 초가을에 들어서 나무에 막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계절에는 저도 이제 비료 부대를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무슨 비료 부대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좀 낙엽을 좀 담고 이 언덕을 내려오면 아주 썰매 타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아니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비료 부대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그 낙엽을 좀 담궈요. 넣어서 뭐 많이 말고 어느 만큼 이제 넣어서 딱 주제 잡고 한번 쫙 몸에다 이게 중심 주고 내려가면요. 그냥 아주 그냥 큰 썰매가 그런 썰매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여간 참 산을 타면서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에 그 이제 정상을 돌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살던 곳은 이제 큰 골, 안골, 작은 골, 뭐 이렇게 골짜기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저쪽 바깥쪽 안골 쪽으로 이제 돌아서 오는 길을 보니 거기가 이제 산 아래 이제 굿땅이라고 이제 항상 굿을 하시는 그 터가 있는데 항상 그 콧물 소리가 들리죠. 징 소리도, 꽹과리 소리도, 목탁 소리도 하고 아주 말하자면 그 망자의 혼을 달래고 또 산자들의 어떤 그 재수를 빌고 이런 그 굿을 하는 것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원들, 자기 의원들 그 큰 소리를 마이크를 막 갖다 대니까 산의 정상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 다 들리죠. 그게 뭐 스님들 입장에서는 딱 그래서 들리는 몇 마디만 하면 저것이 산 사람들을 위한 기도구나 아니면 망자를 위한 기도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죠. 그래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 그날도 보니까 이제 망자를 위한 기도예요. 말하는 천도제를 지르고 있는 건데 하여간 어찌됐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푸닥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푸닥거리를 해서 꼭 굿땅에서 푸닥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푸닥거립니다. 크고 작은, 또 이름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나와 상대와였던 이견들, 아니면 서로 다른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다른 이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어느 방법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게 이제 다 일종의 푸닥거리거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밑에서 의리 관계 있는 사람은 의리 관계 있는 사람들의 어떤 처신을 하게 되고 또 처신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살던 이 푸닥거리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항상 뭐 푸닥거리라고 해서 망자를 위한 이 구슬하는 것만이 푸닥거리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사람 모두는 항상 푸닥거리 합니다. 뭐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푸닥거리, 왜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이견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푸닥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푸닥거리라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와 너의 관계에서 뭔가 이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와 상대의 대결이 푸닥거리죠.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러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 푸닥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저기 전라도 해변가로 우리 아버님은 60년대 중반에, 다른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올 때, 저희 아버님은 우리 형제가 6남매를 데리고 저 전라도 해변가로 이제 말하자면 이주를 내려간 거지. 이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어릴 때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텃세가 아주 심합니다. 텃세라고 하는 것은 괜히 하여간 뭐 자기가 뭐 힘도 없는 놈들이 말하자면 마을 동네로 얘기하면 뭐 자기들은 한 200여 호가 되고,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들의 이주민들의 세대수는 우리가 50세대가 내려갔으니까 그들한테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자연불악이니까 뭐 이골짜기 저골짜기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가 여러 개가 하나의 동네로 형성된 건 자연불악인데 한 200여 호가 되고, 근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려가서 아직 뭐 판잣집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는 잘 지어졌어요. 벽돌로 탁 지어서 이제 50세대의 집들이 형성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마을길이 이제 쭉 이제 말하자면 신장로가 있죠. 신장로가 있으면 그 마을을 통과해야만 우리 동네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눈에 신장로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게 이제 거의 한 60년 전의 얘기니까 60년 전의 얘기죠. 이게 딱 6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랫동네에서 텃세가 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내려와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를 이제 5학년, 6학년 2년을 다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그런데 그날 동네에 들어오니까, 이제 동네가 좀 어수선해요. 동네 형들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형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뭐, 별일도 아니야. 그러면서 형들이 좀 어찌 뭐 걱정하는 듯한 뭐 어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랫동네를 거쳐오는 중에 이제 우리 동네 어르신이 주막에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도 뭐 아랫동네 사람들도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 저 사람 부르고 이 사람도 부르고 해서 이제 막걸리 사주면서 이제 올라 그러는데, 이 젊은 애들이 딱 나서서 왜 자기들은 안 사주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예? 완전 싸가지 없는 짓거리죠. 어른들이 술을 나눠서 동네 어른들, 우리 동네, 아랫동네, 윗동네 해가지고 이제 오면서 이제 우리 동네 어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 몇 명이 가가지고, 왜 자기들은 막걸리라도 한 잔 안 사주고 왜 그냥 가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 종자들 사람 종자로 봤더니 사람 종자가 아니구나,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아주. 예? 그러니까 이제 말꼬리를 잡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실상 자기들이 청년들이 잘못했는데, 동네 내려가서는, 저 사람이 말이지, 사람 종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어시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어가 다르고 순수가 다른데. 어른들을 윽박지르고 자기 술 한 사준다고 두들 패서, 이놈들 사람 종자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뒷말을 먼저 앞에다 꺼내놔 버리고, 자기들은 아무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우리 동네, 형들이나 아저씨들 좀 난리 난 거죠. 야, 이건 정말 안 됐구나.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됐구나. 그런데요, 이 아래 동네 형들이요, 그 아래 동네 형들이. 말하자면 요즘 뭐라고 한판 붙자고, 한판 붙자고, 야, 너희들, 한판 붙자고, 이런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 그때, 상황으로는 한 5일 정도 시간을 주고, 5일 지난 후에 그 소나무밭 가지고 펑퍼짐한 데, 소나무가 심은 펑퍼짐한 데 그 있어요. 우리 동네 바로 앞에가 펑퍼짐한 소나무밭인데, 거기에 모여서 동네 청년들끼리 모여서 한판 하자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법은 먼 데 있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50호에서 또 더군다나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들의 집단들이니 좀 남들이 깔보는 거죠. 그 동네 지역사회에서도 전부. 그래, 이제 우리 동네 내 위에 형님들 또래들, 또 아니면 그 윗대 말하자면 내 위에 이제 20대 형들, 또 20대 30대 형들, 그때만 해도 형들층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토의하게 돼요. 왜? 그 싸움에서 밀리면 거기서 우리가 못 살죠. 텃세에 눌려서. 못 살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서울로 정보를 치죠. 그때 전화도 없던 시대니까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내려와라. 우리 아들, 그 집에 아들들 좀 싸움 잘하는 친구들 있고 이런 형들이 있었으니까 좀 내려와라. 너희들이 내려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 동네에서 못 산다 해가지고 정보를 갖다 이제 몇 군데 친 거죠.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 이제 동네 그 보존을 위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 동네에 그 형들이 서울서 살다가 내려왔지만 전국 각지에 이제 말하자면 그 고향을 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내려왔던 동네인데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장호영하고 장수영이란 분이 계셨어요. 우리보다는 한 12살 더 자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급하게 내려왔어요. 딱 그분 두 분이 오니까 우리 동네 형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말하자면 군대를 이끌 장군이 온 거예요. 장군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 형들이 벌써 기가 살아가지고 수백 명이 눈앞에 와도 깜짝 안 할 정도로 아주 우리 동네 형들이 아주 그냥 기가 빡 살아버리더라고요. 이거요? 너무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